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 이수욱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인수위원회 분과위원별로 선정이 되고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보고도 받고 있고 정부 부처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별로는 또 약간 불협화음도 나옵니다. 법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있죠. 뭐 지휘권, 검사 지휘권 폐지 관계로 해서 폐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자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폐지해야 된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수사권,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여당이 된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오만하다. 또는 무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권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나 당선인이 확고한데, 또 그나마 또 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소 검토할 여지가 있다. 폐지는 전제하되 어떻게 폐지하느냐, 그 주 목적에 대해서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노동 인력이 없어요. 많이 모자른다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민 정책이 좀 좋아져야 되고 해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성 정책 또는 인구 정책, 출산 문제 이런 거랑 이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대표가 나름 이제 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그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제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수위원장이겠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누가 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예전에 총리를 지낸 분이나 부총리를 지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 얘기가 납니다. 윤핵관들이 자꾸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 맡고서 총리까지 맡으면 너무 요직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인수위원장을 맡지 말고 총리를 원했든지 아니면 인수위원장 맡고 그만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당으로 돌아가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이제 토사구팽 아니냐. 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하고자 했던 단일화에 대해서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 단일화를 응해주지 않았다면, 사퇴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거 윤석열 당선자의 그 당선은 아주 불투명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약속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집무실 하루도 안 들어가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라는 이 논제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하루라도 들어갈 수가 없겠다는 얘기고, 또 이제 그 대통령, 현임 대통령은 또 그거에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서 윤석열 당선인으로 하여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자기랑 대화를 하고 조건 없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하나 따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엇갈리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흘러가는 얘기 들어보면 약간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 현임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선거의 여세를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고 정권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청와대 집무실이라든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게 추호도 없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처음에는 물론 광화문 얘기를 했지만 종합청사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면 대안으로서 용산으로 가야 되고 용산에 국방부가 합참 사무실로 이제 옆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그걸로 들어가야겠다. 그 합참 의장을 지낸 그 장성급들은 대대적으로 의견을 모았더니 뭐 안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권층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또 서로 이제 반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저쪽 용산으로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사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사인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공사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통이동 사무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로 또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차질이 많이 되죠. 불편하죠. 결국에는 그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은 그냥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시죠. 들어오시죠. 아니, 용산 그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뭐,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닌데, 협상 당사자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잘 풀릴 것으로, 제가, 보건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구 세력이, 신구 권력이 부딪혀서 국민들에게 뭐라 그럴까, 불투명성,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미사일을 쏘고 뭐 ICBM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금 안보 위기에 좋은 점이 하나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먼저 전화를 하거나 취임 이전에 전화를 한 일이 없었는데 어저께 이제 전화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상호 관심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윤 당선자는 사드 배치라든가 그 일련의 교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핵 확산 방지 또는 이제 핵 금지 핵의 완전한 폐기 등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민간적인 교류도 많아지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또는 대기업에서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풀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진핑 주석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길어진 이 교류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보자면은 이 코로나 위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점을 지금 찍을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60만까지 갔었고 49만 갔다가 30만, 32만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근데 이제 사망자가 또 1위다 보니까 프로그램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찍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지만은 어찌됐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K방역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성토하기는 참 또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막 또 뭐라고 하기에는 잘 해오다가 보니까 오미크론이 또 확산이 되고 엉키는 바람에 이거 질병관리청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딱딱 막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만 처음에 발생기와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잘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또 좀 안 좋아지는 거, 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대놓고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개선해서 새로운 대통령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고 대폭 늘려주는 그런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백신이라든가 치료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는 한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는 결국에는 코리아 브랜드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혜로운 마감을 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라든가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고 내부적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주에도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대부분이 제가 아는 분들 보면 국민의힘, 피플 파워 파티도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계신 분들도 있어요. 관계자분들이 있는데 구청장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구의원, 시의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이 꿈에 차가지고 하는데 특히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는 지금 거의 꿈에 부풀어 있죠. 그 지방 권력을 다시 또 바꿔야 된다, 교체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너무 지나치게 불이 타오르면은 쌍방간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것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나 그다음에 구의원, 구민들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번 대선을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선인도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분이 뾰족한 수가 있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 개인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봉사, 자기 능력, 자기 핵심 능력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그 당에서 치르는 여러 가지 단계별 잘 이겨내서 잘 통과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앞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정말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G7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 그다음에 사회적 기반, 이런 정치적 기반이 완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잠시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수욱TV 이수욱입니다.